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종범 전 수석이 어제 헌재에 출석해 박 대통령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을 5시간에 걸쳐 쏟아냈습니다. 청와대와 삼성, SK, 롯데를 둘러싼 검은 거래에 대해 털어놓은 건데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과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사건이 쏟아지니까 쫓아다니기 따라가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만 요즘 기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만해야겠습니다. 예. 여상원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해요? 엄숙하게 하실 거예요? 재밌게 하실 거예요? 반반. 반반이요? 반기문 씨도 돌아왔는데 반반으로 하는 거. 예, 요새 트렌드에 맞는 것 같아요. 개그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충격적으로 다 쏟아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종범 전 수석이 예. 왔다 갔다 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또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몸 상태도 안 좋다면서요? 네, 그리고 뭐 전립선암 예. 치료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원조 친박이거나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상당한 관계가 있었던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에 대한 방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본인에 대한 방어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안종범 수석이 있죠. 예. 방어도 안 하고 공격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모습 같아요. 지금 표정도 보면 아주 처연한 표정. 예? 모든 걸 내려놓았던. 그리고 있죠. 법정에 가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은 예. 어떤 사람이 우리 법정에 한번 힘이 납니다.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뭐 체질이시네. 보니까 전생에 아마 나라를 구한 법관이셨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저기 그 안종범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말이 만일 일관성이 있는 거 하고 예? 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구 말을 진실로 믿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역시 일관성 있는 건 잘 아시네. 짜여진 거죠. 일관성 있는 건 미리 준비 다 해가지고 예. 내 이 말 하겠다. 이거 마음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말에는 거짓말도 상당 부분 포함되고 진실도 포함됐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안종범 수석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2010몇 년부터 수석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쭉 2016년 10월까지 말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컴퓨터도 아니고 물론 수첩 보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수첩을 법정에서는 수첩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기억에 그렇죠. 기억에 의존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러면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이 안종범 수석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냥 나는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지금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닐까. 예. 그래서 그 오히려 안종범 수석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예. 어떤 꾸밈이 없이 그냥 뭐 있는 대로 물으면 물은 대로 그다음 저 생각 안 나면 생각 안 나는 대로 예. 이렇게 지금 답하고 있는 중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립선 암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게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병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안종범 수석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래려고 수석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그건 자괴감이 들죠. 네, 자기가 진짜로요. 청와대만 안 들어갔으면은 왜 이런 교수하면서 좀 뭐 편안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대로 노후를 보낼 건데 지금 50대 그 전립선 암까지 걸려가지고 예. 이렇게 될 때 이분이 무슨 누구를 보호해준다. 자기 외에. 자기 건강이 제일 지금 예. 걱정일 거예요, 아마. 빨리 나가서 수술이라도 받았으면.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지 나를 뭐 방어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 교수님. 예. 이게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전립선 암 얘기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요 정말 이렇게 조그만 감기가 걸려도 이렇게 서럽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옥은 암이라고 하면은 뭐 초기 암 걸렸으니까 얼른 나와서 치료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도 의무실 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치료하는데 치료가 안 되고 악화됩니다. 이런 걸 이미 주위에서 다 들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쭉 가는 것 같은데 예. 내용은 헌재에서도 놀랄 정도로 내용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다 네. 부정으로 맞아요. 일관하다가. 예.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삼성은 좀 이렇게 디펜스 해주는 듯한 모습을 그러니까 보였단 말이에요. 발언을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삼성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변호사들이 계속 물어본 거죠. 그 전에 검찰은 그렇게 진술하는데 왜 이 말을 바꾸냐. 예. 그래서 압박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마지못해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아닐 거다. 한 발 물러섰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왜 삼성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결국은 또 압박이 들어오니까 본인의 말을 번복하는 듯한 말을 또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삼성의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 게 또 말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삼성에게 일정 부분 뭔가를 해주겠다. 예를 들면 삼성 합병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약속을 하고 돈을 예.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예. 그게 그러면 삼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말씀 자료도 준비해라. 삼성의 요구가 뭔지를 정확히 들어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이 공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뇌물을 예. 받기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독대를 했고 독대하는 과정에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삼성과 안종범 수석이 밑에서 잘 조율을 해서 어떤 대화가 나누어질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을 확립해주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하다가 결국 지금 말을 바꿨는데 또 나중에는 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건 사실 아까 여 변호사님 말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요, 안종범 수석한테 만일에 그 이용주 의원이 예. 그 조윤선 장관한테 18번 물어가지고 예. 답 비슷한 걸 얻어냈지 않습니까? 만일 안종범 수석한테 헌재재판정에서 소추위원 측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 계속 캐물으면요. 아마 또 그랬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삼성이 자료 받았다고. 자료 받았다고. 받았을 같다고 이야기할 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건 거의 아노미 현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진실을 이분이 자기적으로 뭔가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말을 아니다. 꾸미지는 않는데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 그럼요.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뭐 잘 살아있을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뭐 전립선암이라는 진짜 안 좋은 병까지 걸려가지고 거의 이런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누가 물으면은 심하게 물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아마 또 물으면. 대통령 대리인 쪽도 심하게 물으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참 안타깝죠. 변호사님, 근데요, 지금 헌재에서 증인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신문. 증인 신문. 네, 네. 그런데 이 증인 신문 하는 것은, 최순실 씨도 불렀고, 이영선도 불렀고, 윤전 씨도 불렀는데, 네. 결국은 서류 증거 심판은 이미 서류 검토는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럼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그 혐의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할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어권을 준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요? 그 서류로 낸 증거는 있죠. 예. 이게 그 형사재판하고 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 진술을 한 진술 조서들, 예. 이거를 말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예. 당신이 그 진술한 게 조서에 적힌 대로 맞느냐를 확인하는 게 재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형사재판이죠. 형사재판은. 예. 근데 탄핵재판은 이게 형사재판을 준용하지만 또 탄핵재판 고유의 어떤 그 프로세스,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헌재에서는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예. 최순실이가 나와가지고 뭐 검찰이 강박을 해서 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헌재에서 사실 최순실이가 변호인들이 하도 이 일을 하니까 예. 최순실의 진술 조서는 증거 채택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예.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없어도 지금 증거가 지금 차고 넘친다. 예.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됐다고 하니 그러면 그 증거 당신 채택하겠다. 그 부인하려면 예. 부인해라. 예. 우리 이 증거는 안 증거로 채택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은 증거로 바로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증언한 사람이 헌재에 나와서 본인이 증언한 게 맞습니다라고 해야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고 확인하고 또 당신이 여기에 검찰 조사에 얘기한 것처럼 한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상황에서 지금 최순실이 거부를 하니까 최순실 건 빼버리고 안종범, 정호성 건은 채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증거들은 안종범 같은 경우에 나와서 다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업무수첩 자기가 쓴 거 맞습니다. 본인도 얘기했고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서 추진한 거 맞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안종범이 검찰에서 했던 모든 수사 기록들은 진술들은 다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최순실 걸 왜 뺐냐 하면요. 예. 헌법재판소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순실이가 나와가지고 전나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답했잖아요. 예. 최순실 걸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 다시 좀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최순실 말하고. 예. 그럼 재판 절차가 얼마나 이게 길어지고. 지연될 아하.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지 않겠다는 건 우리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 오히려 최순실 측으로서는 자기가 진술한 걸 증거로 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 아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 무시하고 가도 그렇죠. 충분히 이 헌재 탄핵 심판할 만한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당신 진술 때문에 재판이 늘어지는 거 우리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예. 의사 표시로 봐야 되거든요. 예. 예. 최순실 씨는 그런 지연적 그 전략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죠. 예. 저번에 첫 길이 안 나왔잖아요. 안정부 수사하고 전부 다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와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까지 안 나오면은 진짜 예. 당신 진술 줘서 전부 다 그냥 폐기하겠다. 하고 아. 하겠다 그러니까 나오긴 나와가지고 예. 모른다는 걸로 일관했죠.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얘기하시죠. 그쪽 뭐죠 피청구인 예. 쪽이죠. 대통령 측. 예. 대통령 측. 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거 다 못 읽어봤습니다. 이랬잖아요. 예. 너무 많아서 강일원 재판관 나는 혼자 읽어도 다 읽었다. 예. 지금 당신도 거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변호사들이. 그렇죠.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하기 위해서 혼자 읽어도 이미 다 읽었는데 그걸 아직 못 읽었으니까 시간을 좀 연기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 그건 말 돼요. 왜 말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강일원 재판관하고 두 대법원 분이 다 하시면 재판연구원을 가만히 있을 테니까. 재판연구원을 같이 했는데 예. 아, 강일원 재판관은 대법원에서도 예. 그 판사 두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이 소문이 자자했어요. 아,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유, 대법관들이 칭찬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좀 창피하지만 저도 좀 모르면 강일원 재판관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그거 뭐 됩니까? 창피한 거예요? 물어보는 건 좋은 거예요. 아이, 그래도 같은 연구관인데. 예.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대통령이 대리인입니다. 변호인이 예, 아니고 대리인. 대리인 10명의 이중환 변호사 있죠. 예. 저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인데요. 아하. 저보다 능력이 그래 뛰어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못 읽어보죠. 그러니까 이주환이 대표니까 나머지 9명 보나마나 다 허접하다. 아니, 어제보다 강일원 재판관과 이 능력 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아니, 그래서 여 변호사님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네. 재판관들 대학교 교수면 네. 여기 들어온 대리인들 10명 보니까 중3 수준이다. 제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인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 인격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실력. 그러면 실력으로. 그렇죠. 헌법재판관이 특히 강일원 재판관은 예. 저번에 한 작년인가에 언론에 한 면 전부 다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예.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나갈 법률가라고. 예. 저보다 한 100배쯤 훌륭하고 실력도 한 150배 예. 됩니다. 동기인가요? 아니, 그 연수는 저 14기고 예. 저는 그 17기입니다. 아. 17기면 우리 검찰총장보다 한 개 아래네요. 그렇죠. 김순환 검찰총장 그 시험은 제가 한 해 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건 좀. 이제 안종범 네. 이분이 지금 진술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특검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그 얘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청구한 핵심이 뭐냐면 공모라고 해요. 공모. 네네. 그러니까 공모니까 대통령을 수사하지도 않고 민간인 신분에 있는 최순실 씨를 뇌물공여죄, 삼성의 뇌물공여죄. 그러니까 뇌물수수죄가 되겠지, 이제 이쪽은.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그 공모라는 걸로 갔을 때 예.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수록 그것에 대한 어떤 진실성이 높아지는데 안정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보면 그 구체성이 정말 치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장르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이런 수사를 대비해놓고 그걸 쓰지는 않았겠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워낙 진짜 꼼꼼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은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했겠구나 생각한 예. 게 날짜 순으로 앞에서는 쓰고 뒤에서는 반드시 대통령 지시사항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아니 재정학에서는요 거두래요. 재정학 관련해서 그 재정학 공부한 사람들이 네. 전설적인 그 글씨는 학자랍니다. 좀 예. 저보다 악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이제 안종범 전 수석 그 업무 수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예. 좀 악필이어서 글씨 알아보는 건 좀 쉽지 않았지만 예. 그렇지만은 핵심 단어로 맥락을 다 적어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워낙 많은 사안에 그리고 왕수석이라는 말이 나왔을 만큼 정말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 관리하고. 예, 그걸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뭐 이를테면은 대통령이 할랄 푸드에도 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이렇게 할랄 푸드 쪽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할랄 푸드를 갑자기 예산을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어떤 또 우스운 일까지 했냐면요. 이 할랄은 인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증할 수 있도록 수산물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몇 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호란의 구절을 보면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모두 너희 것들이니 마음껏 먹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산물은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일이 진행되는 그 할랄 푸드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이 꼼꼼하게 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안종범 수첩에는 다 드러나 있고요. 그런데 수첩이 17건 중에서 11건에 대해서 위법 수집이라고 그러면서 그 증거 능력을 부인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안종범 수석 측 그 변호인 말은 예.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이게 그 왜 우리 별건 구속이라고 많이 그러죠. 예. 원래 요걸로 A제로 구속해야 되는데 A제가 조금 없을 때 다른 걸 끄집어내는. B제로 예. 해가지고 예. 데려다 놓은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검찰이 회유와 뭐 이런 걸 하면서 A제를 자백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별건 구속인데 예. 지금 안종범 수석 측 말은 이게 안종범 수석에 대한 범죄로 압수수색한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 예. 이름 아십니까? 다른 하여튼 비서관. 행정관인가 누구에 대한 범죄로 압수수색하면서 안종범 수석 것까지 가져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압수수색 절차가 예.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했는데 지금 문제는 있죠. 이 탄핵 재판에서는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제한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요. 형사 재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첩이란 게 물론 위조 변조됐으면 모르죠. 그 위에 검찰에서 가져간 다음에 그 글씨를 바꾸고 이랬으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닌 이상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딴지 한번 걸어보는 건데 그게 뭐 통화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게 위법하다 한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지금 그러니까 그 이재용 네, 이재용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하고 지금 이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뭐 안 될 수는 없죠.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은 예. 이게 그 두 사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말 가지고 영장 청구한 게 아닙니다. 증거. 증거 아하. 그리고 정황 증거 예. 특검에 국민연금에서 그 합병 찬성해 준 거. 예. 이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대통령의 그 어떤 독대 그다음 그날 말씀 자료 예. 이런 게 다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 자료는요. 예. 말씀 자료는 있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거는 안종범 수석이 예. 자기가 모르겠다고 그랬죠. 모르겠다 그랬죠. 그거는 둘이서 이야기한 거니까 잘 기억나지 않고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럼 말씀 자료는 있었고. 그거 있었으면은 뭐 일단은 그 대통령실이 불리한 건 맞죠. 말도 안 할 걸 왜 적었냐고요. 예. 이 말도 안 때문에 할 이거는 지금 대통령 측에 자꾸 옥죄이는 예. 그런 올가미가 되고 있네 보니까. 예. 말씀하시다 보니까 점점 더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신뢰가 가시죠. 저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옥죄는? 이재용. 이재용 구속. 아. 대통령 옥죄는. 옥죄는. 예, 그 넥타이도 옥죄는요. 옥죄는데요. 그러면 뭐. 옥죄는 건요. 시중에 가면 곧 구속되겠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정 의원님이 예, 어떤 유도신문. 피해 망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도신문 하는 중입니다. 그 유도 신문 할 사람은 제가 법조인인데 유도 신문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출신입니다. 뭔가 혜택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독대를 했고 독대하는 과정에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삼성과 안종범 수석이 밑에서 잘 조율을 해서 어떤 대화가 나누어질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을 확립해주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하다가 결국 지금 말을 바꿨는데 또 나중에는 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건 사실 아까 여번 선생님 말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요 안종범 수석한테 만일에 그 이용주 의원이 예. 조윤선 장관한테 18번 물어가지고 예. 답 비슷한 걸 얻어냈지 않습니까? 만일 안종범 수석한테 헌재재판정에서 소추위원 측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 계속 캐물으면요. 아마 또 그랬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삼성이 자료 받았다고. 자료 받았다고. 받았을 같다고 이야기할 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건 거의 아노미 현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진실을 이분이 자기적으로 뭔가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말을 아니다. 꾸미지는 않는데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 그럼요.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뭐 잘 살아있을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뭐 전립선암이라는 진짜 안 좋은 병까지 걸려가지고 거의 이런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누가 물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옥은 암이라고 하면은 뭐 초기 암 걸렸으니까 얼른 나와서 치료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도 의무실 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치료하는데 치료가 안 되고 악화됩니다. 이런 걸 이미 주위에서 다 들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쭉 가는 것 같은데 네.
내용은 헌재에서도 놀랄 정도로 내용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다 네, 부정으로 맞아요. 일관하다가.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삼성은 좀 이렇게 디펜스 해주는 듯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였단 말이에요. 발언을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삼성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변호사들이 계속 물어본 거죠. 그 전에 검찰은 그렇게 진술하는데 왜 이 말을 바꾸냐. 예. 그래서 압박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마지못해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아닐 거다. 이게 한 발 물러섰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왜 삼성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결국은 또 압박이 들어오니까 본인의 말을 번복하는 듯한 말을 또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삼성의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 게 또 말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삼성에게 일정 부분 뭔가를 해주겠다. 예를 들면 삼성 합병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약속을 하고 돈을 예.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예. 그게 그러면 삼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말씀 자료도 준비해라. 삼성의 요구가 뭔지를 정확히 들어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이 공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뇌물을 예. 받기 위해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종범 전 수석이 어제 헌재에 출석해 박 대통령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을 5시간에 걸쳐 쏟아냈습니다. 청와대와 삼성, SK, 롯데를 둘러싼 검은 거래에 대해 털어놓은 건데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과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사건이 쏟아지니까 쫓아다니기 따라하기 힘들죠.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만 요즘 기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만해야겠습니다. 예. 여상원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해요? 엄숙하게 하실 거예요? 재밌게 하실 거예요? 반반. 반반요? 반기문 씨도 돌아왔는데 반반으로 하네요. 예, 요새 트렌드에 맞는 것 같아요. 개그 하신 거죠? 예.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충격적으로 다 쏟아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종범 전 수석이 예. 왔다 갔다 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또 힘들 것 같고요. 그러시면 몸 상태도 안 좋다면서요? 네, 그리고 뭐 전립선암 예. 치료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리고 이렇게 원조 친박이거나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상당한 뭐 관계가 있었던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에 대한 방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본인에 대한 방어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안종범 수석이 있죠. 예. 방어도 안 하고 공격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모습 같아요. 지금 표정도 보면 아주 처연한 표정. 예? 모든 걸 내려놓았던. 그리고 있죠. 법정에 가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은 예. 어떤 사람이 우리 법정에 한번 힘이 납니다.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뭐 체질이시네. 보니까 전생에 아마 나라를 구한 법관이셨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저기 그 안종범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말이 만일 일관성이 있는 거 하고 예? 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구 말을 진실로 믿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역시 일관성 있는 건 잘 아시네. 짜여진 거죠. 일관성 있는 건 미리 준비 다 해가지고 예. 내 이 말 하겠다. 이거 마음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말에는 거짓말도 상당 부분 포함되고 진실도 포함됐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안종범 수석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2010몇 년부터 수석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쭉 2016년 10월까지 말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컴퓨터다. 물론 수첩 보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수첩을 법정에서는 수첩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기억에 그렇죠. 의해서 기억에 의존해서 의존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러면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이 안종범 수석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냥 나는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지금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닐까. 예. 그래서 그 오히려 안종범 수석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예. 어떤 꾸밈이 없이 그냥 뭐 있는 대로 물으면 물은 대로 그다음 저 생각 안 나면 생각 안 나는 대로 예. 이렇게 지금 답하고 있는 중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립선 암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게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병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안종범 수석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래려고 수석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그건 자괴감이 네. 들죠. 네, 자기가 진짜로요. 청와대만 안 들어갔으면은 왜 이런 교수하면서 좀 뭐 편안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대로 노후를 보낼 건데 지금 50대에 그 전립선 암까지 걸려가지고 예. 이렇게 될 때 이분이 무슨 누구를 보호해준다. 자기 외에. 자기 건강이 제일 지금 예. 걱정일 거예요, 아마. 빨리 나가서 수술이라도 받았으면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지 나를 뭐 방어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 교수님, 예. 이게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전립선 암 얘기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요 정말 이렇게 조그만 감기가 걸려도 이렇게 서로